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2화 6편 동의, 도대체 동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덕일 씨를 저격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준비 중이었는데요. 동의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그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거기에서 쓰는 동의라는 말과 일반적인 동의라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다르게 서로 쓰여지고 있는가, 의미를 자기 유리한 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주기 위한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동의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녹색 부분을 우리는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왜 아시아입니까?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어, 이게 아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 나왔으며 기원전 440년경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와 이집트에 대비되는 지역의 개념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거나 혹은 아나톨리아 지방을 뜻하는 말로 아시아를 처음으로 썼다고 한다. 지중해에서 볼 때 서쪽의 그리스 쪽과 남쪽의 이집트, 여기에서는 리비아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 이름으로 아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기원전 440년 이전에부터 아시아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도 왜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지?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 부인 이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왜 여기를 프로메테우스 부인 이름으로 하지? 라고 이제 자기도 의구심을 표현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푸스 앞세대 티탄족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 만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은 케넨의 스피치라고 해서 이 최강 1교시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에서 신의 역사, 에피소드 2 올림포스 12신 체제 구축, 에피소드 3 제우스가 영원한 권력을 갖기까지 요 세 개를 쭈르륵 보시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추천드립니다. 헤로도토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부인 이름에서 아시아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나톨리아 지방의 사르디스라는 곳에 한 부족, 코티스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시아스다. 그 사람 이름에서 비롯됐다라고 헤로도토스는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메테스의 부인에게서 아시안 이름이 나왔든 리디아의 한 부족 코티스의 아들 아시아스에서 나왔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쪽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쪽이 유럽, 이쪽이 아프리카, 이쪽이 아시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 아시아라는 명칭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쪽에 해당되는 여기를 불렀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쪽까지 해당되는 바로 이 이란, 이라크, 인도 전까지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를 아시아라고 불렀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본까지, 동남아시아 파피아뉴기니 전까지, 호주 전까지를 다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즉 아시아의 개념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고 지금에까지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무언가 좀 이상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리스의 건너편 터키 지역의 몇십 배 되는 대륙이 그리스에서 그냥 자기네 그 지중해 건너편 동쪽을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대륙 전체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일본에서 한국을 가나다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중국이나 몽고, 유럽까지를 다 가나다라고 부른다라는 것과 같은 격인 거죠. 뭐 대충 다 눈치채셨겠지만 유럽권에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 우리 아시아라고 부르지 마 할 이유도 딱히 없었고 그냥 아무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시아가 되었고 우리도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아시아를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시아가 터키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동쪽 지방을 다 아시아라고 지칭하게 되었듯 원래 동이는 산둥반도와 산둥반도 주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허베이성, 산동성, 장수성 요 지역을 동이라고 불렀다가 그 동쪽까지 다 동이라고 가리키게 됐다는 겁니다. 예, 역시 위키백과에 좀 보시면 주나라 직후에
상나라를 의미했어요. 동이란 주나라 건국 직후에 상나라를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나라가 서쪽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상나라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산둥반도, 방금 말씀드린 그 산둥반도 지역과 허베이성과 장수성 지역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한나라 이후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예맥, 삼안 등을 동이로 불렀고 말갈, 선비, 오한, 외까지도 동이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보게 되면 기원전 2700년경, 이게 근데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2500년경, 그리고 기원전 2300년경, 기원전 2100년경에서 이 사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의 그 이민족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황제 헌원 때의 2700년대는 환산 대종이 동이고, 제전욱 시절 2500년경에는 반목이 동이고, 기원전 2300년경 요임금 시대에는 양곡, 우기, 우산이 동이고, 기원전 2100년경 순임금 시대에는 장조이가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게 나오죠. 북융에 산융발 식신을 이야기를 해요. 순임금 시절에는 이 산둥반도 쪽에 장과 조이 세력이 동이고 북쪽의 산융발 식신은 북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와 연관이 있는 이 요동과 그 만주 쪽, 거기를 발식신이라고 불렀어요. 요동과 만주 쪽은 발식신으로 기원전 2100년경에는 북융이었습니다. 북방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권을 정리한 도표를 보게 되면 발이 그 하가점 하층과 매칭이 되고, 그리고 식신이 이제 고태산 문화와 매칭이 됩니다. 기원전 2100년경과 한나라 시절에는 이 지역이 북융이었다, 동이가 아니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장조이가 나왔는데 조이가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도 이 조이라는 세력이 여기에 있고, 동쪽이긴 하지만 동북쪽에 좀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도 이 요동과 만주 쪽의 고태산 문화나 위영자 문화는 이 동이와 다르다는 거죠. 상나라 때의 동이는 이쪽을 지금 그 산둥반도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령성 동쪽으로는 북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위키피디아에 정확히 사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동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는 형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고시대의 동이는 여기 그 산둥반도 주변이 맞고요. 그리고 주나라 시대에는 이 은나라 쪽을 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한나라 이후에 이렇게 다시 북융과 동이의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아시아가 페르시아였던 거하고 지금 이렇게 확대된 거하고 다르듯이 동이의 개념도 한나라 이전에서 산둥반도에서 한나라 이후에 이렇게 만주와 우리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 이 왼쪽에 이런 개념이 맞는데, 이걸 동이를 이렇게 묶는 사람들, 이 산둥반도와 만주와 우리나라를 묶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산둥반도, 허베이성, 산둥성, 장수성의 사람들은 자기를 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라 이후에 만주와 한나라의 동이와 자기 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거는 고대의 동이라는 겁니다. 한나라 이전의 동이와 한반도는 문화권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던 거예요. 1600년대 상나라 시대에 조이, 내이, 화이, 주나라 이후 동이는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면서 산둥반도의 내이나 장수성의 회의 등 작은 세력으로 이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의 동이와 그 당시의 한반도는 동일 문화권이 아닙니다. 오른쪽 도표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얼리터우 문화하고 고태산 문화하고 같습니까? 위영자, 12대 영자, 정가자 문화하고 상나라, 주나라가 같습니까? 이거는 천선행님이 한국 청동기 학보
한국 무문토기 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라고 해서 이 토기를 가지고 지역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이 하가점 하층 위영자 12대 영자 이건 요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북 요동 있고 압록강 있고 쭉 있는데 사실상 하가점과 위영자 12대 이 요서 라인과 한반도 남부는 이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비전문가가 봐도 송궁식 토기나 뭐 검단식 토기, 가락동식 토기 이런 것들하고 여기에 지금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거하고 제가 봐도 좀 다르다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산둥반도 지역과 한반도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이 중국 동편이 다 동이라면 이쪽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다 동이족의 나라라고 해야죠. 하지만 이쪽에 세워진 나라들이 거의 뭐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 낙양하고 시안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반 이상의 나라들이 이 동이의 범위 안에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베이징은 확실히 그 동이족 범위죠. 그리고 난징도 동이족 범위입니다. 사실상 이 낙양과 시안도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뭐 동이족의 범위인지 아니면 거기 경계인지 좀 애매한데 아무튼 확실한 베이징과 난징만 보더라도 연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난징만 보더라도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6개 나라가 다 난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건어, 오나라, 손권의 오나라죠. 그리고 동진, 송제, 양진에서 다 이 동이족의 범위 안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동이족의 나라고 동이족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중국 고대 시대의 동이에 세워졌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동이는 중국의 동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나라의 손권이 자기네들을 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동이라고 합니까? 터키 가지고도 얘기했죠. 백날 우리나라가 형제국가 떠들어도 터키는 한국과 형제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기기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 중국 동편의 동이와 그 후 한나라 이후에 이쪽 그 만주 한반도 동이가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긴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그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근거의 이유로 삼지는 잘 않지만 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동이 이런 그 발상, 동이라는 개념조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소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기는 동이야, 만주는 동이 같은 데야, 산둥성 지방은 동이 같은 데야, 동이 우리나라 역사야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다고요. 일제가 만주를 노리던 시절이 있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뭐 만주를 또 먹긴 했는데 일제가 만주를 노리던 시절에 중국이 너네 거기 아니야, 거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동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뭐 그 당시에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이라 안중에도 없었고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것은 옛날 고대로 넘어가면 다 투르크 계열 라인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 범투라니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게 다 드러났죠.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있어서 이하 동서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때 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조선 성립 이래 만주는 전통적으로 한국사의 일부였으며 청나라 300년 동안은 만주족의 발상지로 신성시되었다. 어떤 경우든 중원의 한족이 자신의 역사로 주장한 적이 없었지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그때서야 열혈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만주가 태고부터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을 펴게 됐고 그 근거로 상나라에서 시작해서 만주와 한반도가 모두 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동이라는 걸 설명을 했죠. 중국이 확장하면서 산둥성이 동이, 만주 그 후에 더 확장하면서 만주가 동이, 한반도가 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주는 중국의 역사라고 견강부회했다. 견강부회.
온당한 이치도 살피지 않고 가당치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 지금 설명을 들으셨다면 다 알 겁니다. 중국의 이 동이적 개념이 중국이 넓어지면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이전의 동이족도 동이족, 한나라 이후에도 동이족도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 동이족을 묶은 게 정작 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반대로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주가 중국의 동편도 동이라고 했고, 거기서 뭐 밀려났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문물 전파 교류는 있었겠죠. 문화의 그런 교류나 전파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유럽과 아시아는 히타이트에서 철기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다 히타이트의 역사겠네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세처럼 민족 전체가 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 이거는 다 누구나도 이해가 되지만 그냥 동이라는 이름을 전파했다? 또 뭐 찾으면 뭔가 전파한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다? 견강부회라고 하는 거죠.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사람이 살아왔는데 청동기나 철기를 중국을 통해서 보급을 받으면 이거는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다. 근데 사실 청동기는 바이칼, 시베리아 쪽에서 받은 걸로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은 시베리아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입니까? 도대체 한반도는 어디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중국도 철기가 어차피 히타이트와 중앙아시아 사카 쪽으로 해서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중국도 사카의 역사겠네요.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동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만주는 중국의 역사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끄잡아 들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이를 쭉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그게 억지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동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아 그럼 산둥성까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국이 그 동이의 그 확장 개념이 맞지 않듯이 역으로 우리나라가 산둥반도를 우리의 역사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아나톨리아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다가 일본까지 아시아로 확장되었듯이 동이란 표현도 산둥반도에서 시작해서 일본까지 동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한국을 아시아라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동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한나라 이전의 동이는 산둥반도고 한나라 이후의 동이는 만주, 한반도, 일본이라고 했다. 즉 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시기를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을 만약에 아나톨리아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아라에 썼다면 아 내가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나톨리아 지방을 얘기한 거야 라고 짚어줘야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나라 이후 동이지만 동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터키는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가 터키가 아닌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